시험 기간에 당신은 PC방에 가서 놀았다. 친구 준우가 가자고 꼬셨기 때문이다. 당연히 시험을 망쳤다. 그리고 한마디 한다. 병신 나 PC방 왜 갔냐? 이내 바로 합리화를 한다. 아, 준우 때문에 시험 망친 거야. 다음에 절대 안 간다. 당신은 망했다. 때문에 란 단어를 기억하기 바란다. 이번엔 당신이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남자가 와서 당신을 이유도 없이 때렸다. 당신은 화가 나서 그 남자를 죽기 직전까지 때렸다. 당신은 경찰서에서 말한다. 저 남자가 먼저 때린 것 때문에 화가 나서 저도 때렸어요. 물론 힘이 약한 나도 이 상황이면 같은 선택을 할 것이다. 이번엔 나와 당신 둘 다 망했다. 누군가 나한테 물어본다. 밥을 왜 먹어요? 나는 대답한다. 배고프기 때문에 먹죠. 나는 진짜 망했다. 단지 때문에를 썼기 때문이다. 당신은 살면서 수많은 행동을 한다. 그리고 수많은 생각도 한다. 그리고 수많은 감정 또한 느낀다. 하지만 이 모든 것 중 무엇이 되었든 때문에로 해석하는 순간 당신의 그릇은 작아진다. 왜냐하면 당신이 하는 모든 것은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덥기 때문에 땀을 흘렸어. 배고프기 때문에 밥을 먹었어. 많은 업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나 여친이랑 헤어진 것 때문에 슬퍼. 이런 당연한 문장들이 틀렸다는 것이다. 무엇이 틀렸는지 보이는가? 위에 네 문장은 모두 때문에를 넣어서 틀린 것이다. 그럼 이제 때문에를 빼고 정답인 글을 써보겠다. 더워서 체온 조절을 위해 땀을 흘렸어.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 밥을 먹었어.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스트레스를 받아. 여자친구랑 헤어진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위해 슬픔이란 감정을 느껴.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릴 것이다. 하지만 이 차이가 당신의 인생을 바꿔 놓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한국인들은 특히나 때문에 라는 단어를 좋아한다. 사회 구조 때문에 망했어. 군대 때문에 인생이 꼬였어. 육아휴직 때문에 회사에서 잘렸어. 책임을 다른 곳으로 떠넘기기 좋고 어떤 상황이든 합리화를 하기 좋은 단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말 신기하게도 당신의 모든 행동, 생각, 감정, 심지어는 습관, 무의식적 행동마저도 때문에로 말해선 안 된다. 무엇을 위해 라고 말해야 한다. 단 하나도 빼놓지 않고. 앞서 당신은 준우 때문에 PC방을 갔다고 했다. 하지만 PC방을 직접 걸어간 것은 당신이다. PC방에 가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간 것이다. 하지만 준우 탓으로 돌려버리고 자기 자신은 보호해버린다. 하지만 이렇게 말해버리는 순간 진짜 문제의 원인이 당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기 쉽다. 데이트 도중 어떤 남자가 나를 이유도 없이 때렸다. 나는 맞았기 때문에 화가 난 것이 아니라 평소 갖고 있는 힘보다 더 많은 힘을 내 그 남자를 압도하기 위해 화를 인위적으로 낸 것이다. 목적이 있어서 화를 냈다는 말이다. 화는 자연스럽게 나는 것이 아니다. 나는 그 남자에게 맞아서 아픔이란 감각을 느낀다. 신기하게도 아픔을 느끼는 것에도 목적이 존재한다. 뱀, 사자, 곰, 벌 등이 존재하는 살벌한 야생 속에서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인간의 유전자는 진작에 사라졌다. 또한 피지컬이 맹수들에 비해 열등한 인간은 아픔을 느끼면 평소 갖고 있는 힘보다 폭발적인 힘을 내기 위해 화라는 감정을 느껴 아드레날린을 분비한다. 인간은 어쩔 수 없는 호모 사피엔스다. 인간도 결국 동물이라 화가 나기 때문에 화를 내고, 화장실이 가고 싶기 때문에 화장실을 가고, 배고프기 때문에 밥을 먹는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다른 동물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한다. 그럼 적어도 자신이 하는 행동이 어떤 목적을 갖고 하는 것인지 정도는 알아야 한다. 단지 이런 기분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했어. 배고픔이 느껴져서 밥을 먹었어. 라는 대답은 동물과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인다. 지구 생명체 중에 가장 폭력적이라고 알려진 우리 인간이란 동물은 화가 나면 아드레날린이 과다 분비된다. 이는 신체적 조건이 다른 맹수들에 비해 한없이 약하기에 순간 폭발적인 힘을 내기 위해 만들어진 장치이다. 이런 목적을 갖고 분비되는 아드레날린은 우리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 쓰여지거나 다른 인간 간의 싸움에서 우위를 점해 자신의 강함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된다. 절대 화는 자연스럽게 나는 것이 아니다. 필요와 목적에 의해 인위적으로 화를 내는 것이다. 안타깝지만 현대사회에선 자연스럽게 난다고 착각하는 이 화를 내서 사람을 폭행하면 자신들의 우위를 과시하기는커녕 감옥에 간다. 당신은 요즘과 같은 힘든 시기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힘들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힘든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다. 스트레스는 집중력, 기억력을 높여주고 BDNF, DHEA, 옥시토신과 같은 좋은 호르몬을 분비시킬 뿐 아니라 호흡이 가팔라져 뇌에 보다 많은 양의 산소를 보내준다. 당신이 헬스장을 처음 갔을 때 느꼈던 열등감은 단지 당신을 낙담시키려는 반응이 아니다. 당신이 운동을 보다 열심히 하게 하기 위한 장치인 것이다. 당신이 책을 읽고 게임을 하고 밥을 먹으며 심지어는 기침을 하고 요즘 같은 시국에 밖에 나가지 않는 것도 모두 목적이 있다.
또한 당신이 잠을 자고 연인 사이에 권태기가 오며 똥냄새를 맡으며 역하다 라고 느끼는 것 또한 목적이 있다. 당신이 절벽 앞에 서 있다. 높기 때문에 무서운 것이 아니라 이 절벽에서 피하게 하기 위해 무서움을 느낀다. 더 이상 뇌에서 주는 신호를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말자. 당신이 숨 쉬는 것부터 시작해 그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씩 생각해보자. 목적이 없는 행동, 감정, 감각, 생각은 절대로 없다. 그 목적이 무엇인지 아직 못 찾아냈을 뿐. 장담하는데 이런 사고방식은 당신의 그릇을 바꿀 것이다. 때문에 로 말하는 순간 당신은 당신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내 인생은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는다. 당신은 어떤 목적을 위해 살고 있나?